자, 봉박싱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봉박싱 할 얘기가 많은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잼버리 얘기를 먼저 했는데 네. 또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로 쭉 연결이 예. 됩니다. 먼저 7월 25일에 있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탄핵 기각의 쟁점이 무엇이었고 이상민 장관의 주장이 변론이 무엇이었고 또 심판 그 헌법재판소에서 9명 전원일치인데 왜 기각을 했는지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에 써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게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할 잘못한 게 있다 그래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보는 게 탄핵 심판의 핵심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9명의 전원일치 기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일단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오늘 따져봐야 될 안전에 있어서의 사법기관, 정부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또는 정무직 장관처럼 이런 사람들이 꼭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실제로 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사실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위법이냐 아니냐 때문에 나오는 국민의힘 쪽의 반응들이 있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국민의힘에서 탄핵 기각 후에 뭐 워낙 예상을 하셨겠지만 한번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혈압 있으신 분들은 잠깐 혈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여러 사람의 발언을 아마 이거 두 사람일 거예요. 김기현 대표랑 아마 유상범 수석대변인인가 그런데 네. 두 사람의 발언을 그냥 섞어놨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탄핵 기각이 나왔으니까 정치적 탄핵이니까 정치적 탄핵을 한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라. 정치를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입장에다가. 네. 오로지 정치밖에 없어.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민의힘의 이 반응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위법하지 않대잖아. 그러면은 너네는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위법한 걸 만들려고 억지로 한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상민 장관이 탄핵 심판 변론에 임하면서 했던 변론의 일관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법을 잘 보세요. 법에 보면은 장관에게는 구체적인 재난 현장에 대한 통제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재난안전법상으로 실제로 그렇거든요. 현장에서 장관이 뭘 하라는 건 안 써 있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거 이제 포괄적인 책임은 있지만은 그리고 이런 현상은 최근 7월 15일에 있었던 수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충북도지사가 내가 갔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를 했죠. 이거 사실 일관적으로 계속되는 태도이거든요.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현장에서 뭘 하라는 나의 책임도 법에 없어. 이런 일관적인 태도가 눈에 띈다는 점이 이 탄핵 기각에서 볼 수 있는 점입니다. 뭐 12구 참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법적인 문제가 지금 아니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어떤 책임을 졌어야 됐느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단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민 장관이 참사 바로 다음날 했던 얘기들 뭐 그렇게 많은 인파가 아니었다든가 이건 사실 현실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데 아니면은 뭐 경찰을 동원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사실 이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대통령 집회 대응하느라 그동안 해왔던 안전인력 배치를 안 했다는 게 지금 일선 경찰들의 진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인파 사고를 예견했던 보고서 쓴 경찰 있죠, 용산서에. 그 사람은 그 박성민 공공외사 안녕부장인가, 서울청에 그 부장, 그 보고서 지은 사람. 그 사람 재판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집회 대응 때문에 못하게 한 게 있다. 이게 일선 경찰들에서는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상규명이 전혀 안 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김광호 서울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했겠느냐. 대통령 집회 대응이나 하라고 그런 지시를. 당연히. 용산구청장도 똑같은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행안부 장관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위법으로 따져서 나올 문제이냐.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는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만 탄핵 심판에서 그런 얘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우리가. 그런 점을 좀 봐야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도 뭐 헌재에 가득했던 야의 한숨 소리. 물론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의 약간 취재 후일담 같은 약간 그런 성격도 있는 기사긴 한데 이거는 이건 뭐 그 은유법 비유법인데 비유법을 제목에 쓰는 거는 저널리즘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뭐 어쨌든 약간의 용인이 가능한 그런 식의 거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과장이 너무 심하잖아요. 재판정에 울려 퍼진 탄성 진짜 들었나? 아니 울려 퍼지려면 소리를 얼마나 크게 내야 되는 거야. 헌재가 판단을 한 건 한 거고요. 본인이 이걸 책임으로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헌재가 만약에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도 뭐 헌재는 이렇게 판단했으나 내가 책임감을 느낀다. 혹은 내 책임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내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든 이걸 만회하겠다라고 나오는 것과 네. 이거 봐 법에 안 적혔잖아. 이 새끼들 누구야? 이건 거의 제가 사실 언론 아까 조선일보 보도 같은 경우 거의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누가 했어 이거? 너네 이거 정치 탄핵 이런 정치적인 놈들. 아니 그럼 정당이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정당이 그럼 뭘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 국회가 정치하는 데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제 장관과 같은 정무직 인사를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탄핵이라는 게 탄핵 소추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특히 유가족들이 굉장히 당사자가 굉장히 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무직에게 책임을 물어서 자리에 물러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죠. 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위법이 아니니까 정치 탄핵이다. 뭐 정치라는 얘기를 이렇게 비난의 어조로 붙이는 게 과연 맞느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정치적이라는 네. 단어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갈무리를 해볼 이게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나쁜 말이겠죠. 뭐 약간 정치를 붙이면 다 엄청 부정적인 것처럼 지금 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서 만들어놨으니까. 네. 네. 원래 뭐 탄핵이라고 하는 국무위원 탄핵은 당연히 정치적 행동이고 그러지 않으면 사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헌재는 사법기관이 아니라니까요. 헌재는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그래요.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달아는 놨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수사기관이 개입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치기관인 국회가 기소를 하는 거죠. 그쵸. 맞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라는 단계가 생략되는 경우들이 많죠, 당연히. 거의 그렇죠. 헌법재판. 당연하죠. 예. 국정농단 심판 같은 경우도 실제로 박근혜라고 하는 한 인물이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이면 형사에 의해 소추 안 당하잖아요. 네. 수사도 안 당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위법상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 그 탄핵 어떻게 당했어? 그러네.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탄핵을 당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헌법 위반으로 탄핵을 당한 네. 거라고.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이었을 거예요. 이미 탄핵 심판.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근데 이제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고 형사적으로 소추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소추당하는 과정에서 물론 기소만으로 이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드러났거나 인정된 그런 위법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반영이 되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국무위원 탄핵에서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대통령에는 거의 사실 의미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앞에 부분은 모르는 거라고. 중대적인 위법사항을 스스로 수사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식이에요 이거는 이 말에 있는 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이미 위법사항이 다 드러났는데 자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게 그 말이 자리에 안 되는. 있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국회가 최종적인 수단을 써서 탄핵할 수밖에 없지. 이미 그건 이미 헌재가 결론 내리기 전에 이미 다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별로 필요 없는 얘기야. 중대 위법 사항에 없다 있다 이 부분은. 그럼 헌법을 위반했느냐 여부인데 헌법 위반 여부는 여론이라든가 이거 영향 엄청나게 받는다고요. 이상문 장관의 발언이 여론에 의해 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이 다 울분에 가득 차 있고 이건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반란 일어날 정도야. 그랬으면 제대로 된 대통령이 이미 잘랐겠지. 근데 안 자르고 있어. 네. 그러면 헌재가 나서서 이제 국회가 이렇게 탄핵해주면 그럼 헌재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국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인 거를 이제 판단을 한 거구나 헌재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의 공백이라고. 이게 무슨 법리니 뭐니 이런 거 따져가지고 원래 안 나올 거였으면 뭐 아는 척하는 사람들 연락 많고 막 그런데 저는 그것도 되게 웃긴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헌재가 탄핵 결론 내렸으면 또 그럴 줄 알았다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예. 진짜 이거는 그래서 헌법적 판단은 정치적 판단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 정치적 판단은 국민의 분위기예요. 국민의 분위기가 이상민이라는 사람을 그래도 죽여버려 할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아직 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국민들이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 거 뭐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네. 사실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실 정권 초기인데 자르지도 않았는데 헌재가 이걸 탄핵 심판해가지고 탄핵을 시켜버리면 대통령 손발 자르는 거거든. 헌재도 부담이죠 당연히. 예. 초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는 4년 차였잖아. 네. 거기에 대해 손발 자르는 행동을 하기란 헌재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애초에 정치적인 탄핵이었고 처음 판단을 받아보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가지고 의기양양할 게 당연히 아니라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감각이 있는 네. 사람들이라면. 음. 적어도 예를 들면 30에서 한 40% 정도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네. 광범위하게 한 60%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나 아주 심하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게 발언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옷 입고 음. 초록색 옷 입고 앉아가지고 중앙재난지휘대책본부장 역할을 하고 잼버리 현장 달려가는 게 인간이 할 짓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딱 판결 나오자마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 한번 남기고 이 이후에 이 12구 참사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죠. 네. 그리고 저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하는 거 너무 짜증나요.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근데 저 발언이 제가 진짜 화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이건 자기의 입장하고 모순되거든요. 12구 참사에서는 재난 현장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내가 그 말하고 있는. 네. 아니 있어도 소용 없었을 네, 거라며. 있어도 소용없다며. 법적 책임 없다며. 네. 근데 행안부 장관이 없어서 수해가 벌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지금. 네. 아니 이거 어떡할 거야? 이 내로남불은 뭐야? 그리고 교수님이 아까 그 위법 중대한 위법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사에 가깝다. 헌재가 심지어는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또 거기마저 공백으로 만들어 버린 게 경찰과 검찰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또 그 문제까지도 얘기하자고 한 네, 거죠. 오늘 우리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슈가 사실 글로 연결이 되는데 네. 이상민 장관은요 경찰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수사 대상이 안 됐습니다. 네. 이거는 윤희근 청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대규모 참사, 100명 이상이 죽고 159명이 죽었습니다. 다 합치면 이런 대규모 참사에서는 국가적인 재난 시스템의 가동 여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장관하고 그 경찰청장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 이런 시스템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네. 세월호 참사도 있고요. 그 전으로 가도 대규모 참사 많고요. 경주에 리조트 무너질 때도 장관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근데 이거 마치 당연히 자기네들은 법을 봐라 자꾸 법을 보래. 법이 자기네 책임이 안 써 있다 이거야. 총장하고 장관이. 그래서 이번에 경찰도 그들의 말에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예 안 올려버렸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을 때 당연히 두 사람 안 넘어갔죠. 검찰이 다른 사건에서는 특히 전 정부 수사할 때는 득달같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또 경찰이 송치해둔 대로 그대로 안 봅니다. 또 장관 안 봐요. 그리고 김광호 서울청장이 그나마의 윗선인데 그 사람도 지금 7개월째 뭉개고 있어요. 수사 안 하고. 이게 우리 경검의 태도라는 거죠. 네. 그렇죠. 경찰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경찰이 걸려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본인 일이니까 또. 네. 예. 그리고 경찰의 실질적 수장이 지금 행안부 장관이니까. 그렇죠. 행안부에 넘어가 있죠. 네. 예. 경찰국 신설하면서 그렇잖아요. 왜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사 문제를 지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드러나는 게 바로 보복 인사잖아. 네. 유사명 총경에 대한 네. 보복 인사입니다. 이것도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오늘 단어도 괘씸죄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 이거 장난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모욕을 줍니까? 네. 아 이거는 너무해 정말. 기억하시다시피 유사명 총경이 7월 23일에 이제 서장 회의죠. 사실 총경은 이제 직위니까 총경 회의를 해서 서장 회의를 했다는 이유로 이때 바로 대기 발령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징계를 받았다가 올해 3월에 보니까 법원에서 징계는 그 징계 처분 효력 정지인가 네. 판결을 또 내렸더라고요. 징계는 부당하다 이거죠. 회의를 했다는 이유로. 그런 상황 이제 징계도 연달아서 받은 상태였고 결정적으로는 사실 8년차 총경이 갈 수 없는 자리 112 상황팀장 초임 총경이거나 그보다 낮은 직급이 이제 가는 자리인데 거기에 2번 연속으로 발령을 냈어요. 네. 유사명 총경을. 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보복 인사다. 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경찰들에 대한 이거 유사명 총경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른 그때 당시에 참석한 다른 총경들 아마 한 40명 정도가 동시에 이런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유사명 총경은 보복 인사라는 점을 확신을 하고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아 이거는 저는 그냥 욕을 할 것 같아서 교수님 말씀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유사명 총경에 대한 호오가 네. 있어서
경찰 공무원이 이러면 되냐 아무리 이렇게 열받아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영웅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네. 그건 각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아서 검찰 검란 국면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검찰은 뭐 무슨 2%인가요? 그 무슨 내부망에 막 한두 명 얘기만 올려도 엄청나게 보도를 했잖아요. 네. 맞아. 그거보다 수가 훨씬 많은 게 경찰이고 네. 그다음에 경찰은 사실은 검찰보다도 훨씬 눈치를 많이 보는 조직이기 때문에. 음. 근데 게다가 억지로 떼다가 인사권을 지금 행안부 장관한테 그것도 신복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신복이라고 불리는 장관한테 내서 경찰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한 방에 뭉개버리는 네. 법률도 안 바꿔서 네.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 안 합니까? 이게 반발 안 하면 바보지 예. 그거는. 근데 네. 경찰은 반발을 많이는 했지만 그렇게 세게는 못하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사람은 많고 네. 그러니까 검찰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검사독일체로 움직이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꽤 반발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적어도 경찰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검찰에 눌려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경찰이 독자적 수사 조직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대통령 밑에서 그냥 휘둘리는 조직이 아니라 나름의 독자적인 경찰적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게 그래도 자신들의 자존심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조직에는 다 정권에 충성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수사만 그냥 열심히 하고 이런 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부패한 사람들도 있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 조직의 독립성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찰 조직에게도 있고 경찰 조직에게도 있겠죠. 그러면 유사면 총경의 이 행동이 어디에 더 가까울까? 저는 아무리 뭐 애누리 다 하고 해석을 해도 적어도 낸 메시지 상으로 보면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에 가까운 발언들이고 행동들이에요. 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복 인사가 만약에 나왔다. 이따위 보복 인사가 나왔다면 예전에 검찰 몇 명 이렇게 했다고 학살이라고 표현했던 보도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검찰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검찰은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보도를 해줬거든요. 네. 어디 감히 검찰을 건드리냐. 근데 경찰은 그 조선일보 보도한 거 보세요. 이거 대기발령 유사명 논란 1시간 만에 삭제한 사진을 보니 조국 전 장관 관련 집회에 나갔다 이거거든요. 이것도 심지어 오보예요. 이거 제가 네. 재밌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네. 당시 이 유사명 총경에 대한 경찰에 대한 보도가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총경회의 했을 때 이때 당시 보도가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그때 당시 한번 보시면은 검란과 비교하는 것을 가기도 전에 네. 일단 경찰에 대한 비난과 막 경찰이 무소불위에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이 무소불위에 공안 경찰이 됐다. 막 이런 보도가 넘쳐나요. 근데 그런 보도들은 이제 식상하시니까 이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 유사명 총경을 욕하기 위한 오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다른 사람이죠. 예. 예. 저 이거 오버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러 냈다. 네. 가짜인 거,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란 걸 알면서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해요. 대단하다 정말. 아니라면 조선일보 미안하게 됐습니다. 전 사과했습니다. 네. 이거는 되게 심각한 이제 오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말씀처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굉장히 타격하기 위해서 낸 게 그쵸. 너무 뻔하고, 네. 그렇죠? 조리돌림하려고 낸 기사죠. 상대에 이거. 이렇게 때를 묻히고 막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한 게 너무나 뻔한 보도잖아요. 굉장히 치사한 보도에 네.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경찰한테 왜 이렇게 대접을 할까? 뭐 이 정부 간 차이도 너무 심하지만 특히 검찰 차이가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언론은 경찰이 그냥 밥인 거예요. 만만하구나. 되게 연예인처럼 만만해. 연예인처럼 실제로. 밥인 네. 거야. 경찰은 이렇게 가서 경찰서 가서 정보 달라 그러면 좀 정보도 주고 막 그러나. 그러니까 사회부를 담당해서 초년 기자도 사회부를 하고 경찰과는 거의 대등하게 경찰국장 정도 되는 사람이면 막 거의 대등하게 구는 그런 행동이고 때려야지 뭐가 정보가 나오는 데고 검찰은 가가지고 빌빌 겨야지 정보가 나오는 데란 말이지. 그런 차이가 있구나. 특히 기자들에게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또는 정권과의 관계도 문제도 있지만 대대로 경찰을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가서 검찰은 온갖 진짜 아양을 떨고 그 아양 떨 수 있는 자격도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법조기자단 안에. 그 가서 아양 제대로 떨기만 하면 제대로 된 기사거리가 떨어지는데 그 법조기자단 들어가는 경쟁률도 세고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네들끼리 단톡방에서 그렇죠. 얘기하고 쫓아내버리고 이러지만 경찰은 그냥 쳐들어가고 정보 좀 주시오 이러면 준단 말이지. 그리고 진짜로 경찰이 그렇게 공안 경찰처럼 무서웠으면 네. 이따위 기사 쓰겠냐고요. 쓰죠. 네.
경찰이 정보 꽉 쥐고 있고 선택적으로 내보내주고 있고 그게 막 대박 빵빵 터지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인 조직이었다? 그럼 못하죠. 네. 그러니까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이런 교훈을 얻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착한 사람이 그 바보 되는 세상이에요, 아주 그냥. 왜 이렇게 뭐 맺힌 게 있는 것처럼 아니, 얘기를 아니, 하지? 좀 이따 우리 혈의 누 얘기할 건데 막 피를 흘리면서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야? 아유, 유사명 총경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행안부 이상민의 문제는 음. 행안부 장관인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안 했을 뿐더러 정치적인 감각도 없고 근데 경찰은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은 경찰 주인이 돼버렸잖아요. 네, 경찰의 인사권과 심지어는 치안 정책, 수사 개입 여지를 다 갖고 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이 자기 책임을 묻지 않는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가 굉장히 되도록 이상한 만들었어. 조직이 됐죠. 예. 네, 네. 근데 게다가 이제는 검찰이 더 뺏어가겠다는데 그럼 최소한 주무장관이라면 자기가 그렇죠. 경찰국을 책임지는 장관이라면 뭐라 그래야 되거든.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예. 네. 검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봉호 활동가가 뭐 예를 들면 제 소유물이나 제 피고용자는 아니긴 하지만 피고용자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네. 뭐 어쨌든 그냥 출연하는 형식인 거니까. 부분적 피고용자. 네. 근데 이를테면 이렇게 했는데 어디 가가지고 때려 맞고 있으면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너 잘하잖아 왜 거기 가서 맞고 왔어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검찰이 자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왜 맞고 왔어 그래야지. 네. 왜 검찰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져? 검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든가 못하겠지만 물론 그렇죠? 한동훈 장관한테 아니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같은 장관인데 왜 못해? 라고 하든가 이게 신념이라면 그러면 이 수장을 하면 안 되지. 예를 들면 검찰이 이걸 다 가져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찰의 수장을 하면 안 되지. 그럼 그렇지. 뭔가 이상해. 아예 행안부 장관 아예 입장이 없어요. 없어. 예, 이 건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이번에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뺏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이 네.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쳤고요.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와 범위 그리고 재수사의 주체와 범위를 원칙적으로 검찰로 돌려버렸어요.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과감한. 그러니까 이제는 눈치도 안 봅니다. 이건 그러니까, 심지어는 시행령도 아니잖아요. 예. 내부 규칙 규정 가지고 한 맞네. 거잖아요. 내부 규정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과감한 조치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경찰 전담으로 돼 있는 걸 원칙적으로 검찰 전담으로 내놓고 돌려버렸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노골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 눈치도 안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전 반헌법적인 짓이라고 봐요. 그런데 일단 상위법이 어긋나죠. 네. 예, 상위법이 어긋나는 거에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가지고 뭐. 한두 번이 아니라서 우리가 자꾸 무감각해지는데 이거 반헌법적인 짓이에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일인이 그냥 장관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냥 개무시해 버린다? 이게 뭐야?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역시 제가 자료에 써놨습니다. 보안수사, 재수사의 권한과 주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아까 거원님이 아까 소담수담할 땐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잖아요.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 말을 해명 또는 반박을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특히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소고발건의 수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가지고 수사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도 보안 수사, 재수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 옳은가 진영에 따라는 모호할 수 있지만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니들이 반대하면 민주당 편. 그렇지. 예. 니들이 지금 정치 정략적인 걸로 따라서 내 의견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네. 옳은 건 나야 이 말을 그렇죠. 지금 겁나 거만하게 한 거잖아요. 나는 무조건 옳고 나를 반대하는 건 민주당 편이라 그래. 근데 내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줄게.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태도라고 볼 수 자,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몇 개 좀 한동훈의 얘기니까 제가 일부러 좀 쪼개서 좀 까겠습니다. 네네.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본질이다. 맞죠? 그런데 여기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는 대통령도 해야 되고 입법부도 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만 해야 되고 검찰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입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법은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들어놨잖아. 네. 법에서 물론 등자를 붙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네.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결정했던 건 다시 말하면 국민의 다수의 민의를 대변한 입법부가 결정했던 건 앞으로는 검찰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올바르된 기소를 하는 역할을 하고 대부분의 수사는 그걸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나 그렇죠? 경찰에 의해서 네. 하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되게 중요한 게 수사 종결권까지 가져야 되는 거니까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하다라는 게 제도의 취지잖아요. 네. 법의 취지에는 안 맞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상충할 수도 있어요. 네. 이 법이
국민의 권익에 맞지 않게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아마 한동훈 장관은 그런 입장일 그럼 겁니다. 법을 바꿔야지. 그렇죠. 맞아. 네. 법을 안 바꾸고 왜 규칙 바꿔가지고 그걸 함부로 하냐고. 적어도 입법부라고 하는 건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권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상위법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으면 상위법이 국민의 권익을 나빠지게 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네. 네. 규칙 하나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면 상위법을 능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능멸하고 그 상위법을 만든 국민들을 능멸하는 거라고. 그럼 법의 취지에 맞는가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법을 바꿔야지. 왜 규칙 바꿔서 이 짓을 하냐고. 그리고 거기에 핑계로 국민을 내세운다는 게 너무 치졸한 너무 것 웃긴 같아. 얘기죠, 이거는. 어. 이거는 증명도 안 돼. 국민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증명도 안 된 그러니까.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게 본인에게 좋을지 본인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할지 명확하다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건데. 그 다음에 국민들은 자기 고소 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데 수사 준칙이 정확히 그런 방향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이거는 약간 경찰도 욕하는 거다 근데. 당연하죠. 네, 경찰의 무능력을 어.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암장이라고 네. 하는 건데 경찰이 파묻고서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검찰한테 가면 더 잘해줍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검찰은 네. 수가 훨씬 더 적잖아요. 아니, 검찰이 훨씬 머릿수가 적은데 어떻게 경찰보다 더 잘해줍니까? 경찰이 훨씬 많고 현장의 일선은 경찰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경찰이 더 잘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그럼 검찰이 하나하나 지시하고 그럼 더 잘할까? 그럼 검찰들은 그 수많은 것들을 왜 암장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은 왜 13년 동안 그런 식으로 끌었는데? 맞아. 김학의한테 당하신 분들은 국민이 아닌가? 지금 검찰이 이따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 검사들은 일선의 형사 검사들은 수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거 처리하느라고 허덕허덕 돼요. 솔직히 이 영역을 모르지 않는 사람들 다 알 거야.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사실 여기 있으면 이만큼 파일 쌓여 있는데 어느 건 위로 올라가 어느 건 뒤로 빼 계속해서 밀리는 사건들이 있다는 그렇죠. 거 너무 많이 뻔히 합니다. 네. 그건 국민의 권익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애초에 해결을 못해. 검찰의 수가 적고 판사도 늘려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판사도 늘리고 공수처 늘리고 이런 식의 하는 건 하나도 예산도 안 줬잖아요. 국회에서 그것도 예산도 주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지금 대법원 쥐고 흔들려고 이것도 안 들어주려고 그러고 있다고. 국민의 권익을 더 빨리 해결하려면 사람 더 뽑고 그쪽 분야의 인원을 강화하는 게 맞는 거지. 경찰이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거고 검찰이 수사 종결권 가지고 특정 모든 부분에 관여하면 국민 권익이 나아지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붙이자면은 이게 굉장히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국민들의 많은 숫자가 희생된 참사에 있어서는 경찰 수사 보고 검찰이 한 번도 뭐라고 안 했어요. 책임자 묻지 않고 있잖아요. 장관이고 경찰청장이고 그에 대해서 보안 수사해라, 재수사해라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 경찰이 이렇게 수사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럴 때는 경찰 탓을 핑계는 겁나 그렇게 냈어. 해놓고 그런데 이번에 보안 수사, 재수사 검찰이 할 수 있도록 가져온 영역들을 명시해 놓은 걸 보면요. 이번에 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물론 거의 대부분을 다 가져왔지만 다 가져왔죠. 노동, 조직 사건 이런 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왜 거기 써놨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노조를 조지려고 하니까 검찰이 그런 거는 선택적으로 보안 수사, 재수사 가져오겠다는 거거든. 국민들이 희생된 참사는 안 가져오면서 경찰로부터 안 뺏어오면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뺏어온다는 거죠 수사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이봉활동가 가져오신 그 문장 중에 이게 진짜 궤변이라고. 여기서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 뭔 말이야? 이거 되게 나름대로 잘했다고 지금 한 말이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문장이 이것도 역시 처음과 뒤가 조응하질 않아요.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하다.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한지 분명하지. 완전히 분명하지. 내 편이 옳지. 당연히 내 편이 옳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자기는 진영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실질적으로 진영적으로 갈라서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네. 자기네들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고 자기네 방법이 민주당이나 이런 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그냥 어느 편이 옳은가에 따라 진영에 따라서 너무 나눠서 생각한다. 라고 하면 끝내면 되잖아. 그렇지. 네. 그리고 나의 진영이 옳다. 이렇게 차라리 얘기하면 내 되잖아. 의견이 옳다. 차라리 내 솔직하게 쪽이 말을 옳아. 하라고. 라고 얘기하는 게 낫죠 차라리. 무엇이 옳은가는 결국 내 편이 옳다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마치 자기는 위로 이렇게 딱 떠올라가지고 진영들의 그 하찮은 싸움에서 벗어나서 뭐가 옳은가는 내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건방져요. 정말 최악의 태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그 대상이 국민 다수가 뽑아놓은 입법부에서 만든 법이 그 대상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최악이야. 이거는 정말 국민을 정말
바보 등신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안 써놨네.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라는 지적은 할 말이 없어서 원래는 이 잘못된 법을 고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그게 어려우니 국민 권익을 위해서 급하게 이거부터 고치는 겁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걸 누가 판단하냐고. 네. 이것도 궤변이라고.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네. 그걸 왜 자기가 판단을 그쵸. 해? 그럼 법이 그런 식으로 틀 지우고 있는 것이 국민의 권익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법을 바꿔야 되고 법을 못 바꾸고 있으면 딴 걸 바꾸면 안 돼. 그렇지. 법을 능멸하는 거니까. 그렇죠. 법치래매. 아니,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게 국민 권익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이게 100%다 옳다고 하더라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사실 제어할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로 막 나간 정부가 없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시행령이나 심지어 이건 규칙이니까 얼마나 시행령보다 한 단계 낮은 거거든요. 그렇지. 자기네 일터에서 쓰는 거예요. 네. 헌법, 법률, 네. 명령, 규칙 네. 네 번째 단계 네. 이거를 법이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되게 좀 불분명한. 그러니까 그거를 고쳐가지고 법을 거스르고 그걸 이행하겠다는 정부가 처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게 네 번째를 뜯어 고쳐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발상도 너무 좀 수가 낮은 건데 말은 이렇게 내가 최고수인 것처럼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권익을 요구. 근데 제가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사회 사법 시스템이 통제를 못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 이거를 제어를 할 수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건 우리가 막아본 적이 없는데 입법부를 능멸하고 있음에도 예. 약간 그런 당황하고 있음이 우리 사회 정치권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이제 자꾸 헌법에서 그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야 되거든. 네. 그리고 뭐 법제처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약간 뭐 법률 해석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래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아무도 네.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건 문제야라고 하면 또 딴 거 가지고 그럴 테고 또 딴 거 가지고 그럴 테고 네. 지금 이게 적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 판단들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태라고. 네. 이게 우리나라 법치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제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상위법, 하위법은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거슬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으로 판단 못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으로 뒤집었죠. 상위법 뒤집었죠. 네. 지금 집회 관련해서도 시행령 뒤집어지고 소음 기준이랑 그 집회 금지 도로 다 추가해. 다 대통령실 주변 다 추가하면서 역시 상위법을 시행령으로 거스르고 있고 이 검수 원복만 해도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작년에 수사 개시권 다 뺏어오고 맞아요. 이번에 수사 종결권을 뺏어온 종결권까지 거니까. 뺏어갖고. 그러니까 큼지막한 것만 벌써 4개입니다. 상위법을 거스르는 게. 근데 이게 정말로 왜 약간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아무리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걸 못하게 만드는 방안이 있었어야 되지 않아? 이게 라는 생각은 약간 좀 들어요. 미치광이 전략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라는 반응을 만들어버리는. 이거는 이런 거죠. 뭐 싸우자고 해놓고 갑자기 바지를 벗는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굉장히 너무 미친놈이니까 당연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죠.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야 니네 규칙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행안부나 경찰에서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유사명 총경처럼 야 니네 규칙 바꾼 걸 우리가 왜 따라야 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잘렸습니다. 괘씸죄로. 경찰에서. 그래서 경찰에서도 아무 말 안 하고 행안부에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런 상황인 것도 굉장히 정부의 인사권과 치안 정책 권한을 빼앗긴 경찰의 어떤 무력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처음에 인사권부터 뺏어다가 법무부가 잡고 행안부가 잡고 이런 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포석이었었을까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네. 보면.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그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한쪽에서 네. 침묵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한쪽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 놓고 네. 하니까 막상 그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질 않고 내부에서 반발이 안 나오니까 제3자가 뭐라고 하는 것도 힘이 실리질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권으로 주고도 흔들고 있는데 그리고 그 수장이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원래 내부 안에서 국무회의에서 좀 조정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법무가 그냥 쭉쭉쭉쭉 밀고 들어오는 거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는 행안부 장관인데 경찰국까지 가져가 버렸으니. 아이고 왜. 아까 어느 분이 아마 이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 대통령령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찾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래요? 네, 말은 준칙으로 돼 있지만 그 시행령인가 보다. 대통령령인가 보다. 네,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 31,089호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예, 대통령령이 맞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시행령으로 상위법 뒤집는 게 네 번째다. 큰 네. 것만 해서. 네. 그거는 아니 저희가 이거 너무 식사한 얘기라서 제가 오늘 할까 말까 고민하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왜 했느냐? 그 분명히 국민의 권익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뜻이 네. 모여서 한 거예요. 네, 그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옛날부터 우리가 너무 많은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유우성 씨 같은 사람 간첩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간첩으로 만든 사람들 한 명도 책임 안 졌어요 다. 당연하지. 그냥 벗고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간첩 조작 아니어도 수사하면서 피의자를 그러니까 범인을 만들어낸 경우가 최근까지도 왕왕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죄 없는 청소년들을 잡아다가 막 애들을 약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범인으로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19 봐주기, 제19 봐주기, 예, 제19 감싸기. 저 라임 사태 때 술 접대 받은 검사들 맞아. n분의 1 해가지고 핸드폰 다 깨부시고 예. 다 봐줬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거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이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리하는 거야. 네.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는 말은 수사 지연되잖아 분리해놨더니 이건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는 걸 뒤집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력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확 늘려. 그렇게 수사 지원 발생하면 당연하지. 경찰에 너네 검찰 수사관들 다 때려 박어. 이런 대안들이 있는데 마치 아무 대안이 없고 상위법을 뒤집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선택적인 거죠. 아니, 국가수사본부 왜 만들었냐? 네, 그렇지. 국가수사본부도 있죠. 검찰 수사관이 더 뛰어나다며. 그 경찰을 계속해서 놀렸으니까 뛰어난 거지. 그렇지. 그러면 3, 4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옮겨놓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자기가 법무부면 적어도 국가의 법을 대행하는 그런 존재인데 네. 법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사실 법무 행정을 판단하는 거지. 법이라고 입법이라든가 이런 영역하고 또 달라요. 같은 법이지만 주어진 법 가지고 뭘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법 해석이 철저하고 보수적이어야 되지. 적극적이면 안 돼요. 적극적이면 입법의 영역으로 이제 침범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법부도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제가 정해되게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법을 창설하듯이 판결을 못 내요. 네. 예, 판례를 기껏해야 조금씩 냈을 뿐이 없다고. 입법의 영역이고 정치 영역이야. 정치는 이런 식으로 무시해 놓고 법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등신 취급해 놓고. 지금 우리 대통령이 정확히 그러잖아요. 반정치 인사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한다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존재예요. 심지어 소속 정당이 있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정치를 하는 존재라고. 정치라고 하는 건 작은 정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막 당대표 선거에 물론 이거 의혹이라고 하겠습니다. 막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잖아요.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잖아. 그게 무슨 의혹이야. 거의 확실한 거지 그거는. 아니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 우리 국민의힘이 몇 석 이상 받아야 된다고.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면서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모든 복잡 다단한 사태, 특히 검찰이 마치 국민의 권익이라는 외식을 쓴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있는 이 모든 사태의 결과가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참사로 이어졌다.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구 참사 이런 참사에서 책임이나 제대로 지고 국민 권익을 얘기하면서 검수원복을 했으면 예. 그리고 참사에 대해서 책임자들도 막 검사가 열심히 수사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외식이 나왔다면 그나마 조금 할 말은 있겠죠. 저쪽에서. 물론 이거 봐라. 그것도 안 되지만 예. 할 말은 있겠지. 우리 이렇게 수사 열심히 하는 거 봐라. 수사권 다 가져와야 된다.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도 노력한 적도 없으면서 국민의 권익이라는 외식을 쓰고 상위법을 능멸하고 있다는 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다. 네. 예,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고 네. 있다. 사실 처음부터도 행안부 장관을 왜 안 쳤는가가 계속해서 의문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행정 전문가도 아니고 안전 전문가도 아니야. 그랬더니 결국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경찰국을 자기 거로 이제 신설해가지고 경찰 인사를 딱 틀어진 거 이걸 보고 이제 판이 잡힌 거지. 아 결국은 신복 하나 내려보내서 행정 안정에는 관련이 없고 경찰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에 안전하고 행정적 완전히 아작이 난 거잖아요. 네. 박살이 난 거죠. 네. 근데 정치 책임 안 져고 잠시 쉬고 있었어. 솔직히 쉬고 있는 동안 그나마라도 재해가 덜 났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검수원복이 되네. 보복 인사를 하고 또한 보여주는 거야. 역시 돌아와서도 행정 안전은 관련이 없구나. 원래는 진작에 잘랐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 탄핵을 안 당하고 돌아왔어도 이제는 그래. 하지만 내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감각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그래 이상민은 내가 아무리 신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얘는 그냥 그래 자를게. 그게 내가 정치 총선을 앞둔 정치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내 태도야. 정도의 감각이라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상민한테 아직도 시킬 일이 있다는 얘기거든. 아 경찰 뺏어오는 거
말고도 뭔가 더 있다. 더 있다는 게 뭐냐면 경찰을 계속해서 관리하라 이거구나. 그치. 찍소리 못하게 관리를 마음에 하고 안 드는 놈들 그리고 강등시켜버리고. 집회하면은 때려잡게 만들고. 그러니까 집회하면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정권 보위하도록 만들고 검찰이 자꾸 야금야금 뺏어가지고 총선 때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행령을 통해서 법령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과정들에 장애물을 남기지 말란 얘기예요. 아 경찰 가만히 있게. 네. 그 미션 하나 안고 계속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검수 원복을 위해서 모든 거를 이게 결국엔 계속 똑같네. 하나의 외식만을 위해서 정작 중요한 모든 거를 다 버리네요. 그렇죠. 장관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안 하고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예. 네. 뭐 설마 놀고 먹겠습니까만은. 예.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아니 쉬는 동안 뭐 했을까? 그러니까. 그럼 적어도 안전에 대한 메시지라도 들고 오든가. 잘릴 거 아니었으면. 예. 근데 그것도 기껏해야 잼버리가 가가지고 다 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조끼 얘기해놓고 갈아입고 가가지고. 사법 터지고 지원하고 있어. 아무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없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부끄러움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내용도 없고 경찰 하나 쥐고 있으면서 검찰 도와주는 일이나 하고 있는 역할하고 있는 장관이라고요. 사실 이건 최근에 이제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결국에는 자리에 맞지 않는 인사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행정과 안전이 필요한 것에 그거하고 무관한 사람을 굳이 안 친 이유. 단순히 내 이쁜 어떤 신복이라서가 아니라 네. 오로지 꽂힌 건 검찰한테 옛날의 권력을 돌려주는 수밖에 없는데 국회가 자기네 편이 아니고 여당은 수가 부족하니 정치를 써서 할 수는 없고 법 바꿔서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시행령 바꿔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막아 나서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그 미션 한 가지. 성공적으로 하고 그거 하나네. 네. 야 국가를 정말 이렇게 보고 있나? 그러니까. 몇 가지 그냥 꽂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오로지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국가의 부처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정무직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이 지금 요 사안이 딱 보여주는 바가 후반기를 준비하는 나름대로 이제 한 번에 뭐 저도가 가지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적 스케줄이라든가 정치적 해법으로 대하지는 않는구나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상이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제는 뭐 거의 세력 재편도 거의 끝난 것 같고 볼 때. 예. 반항의 기운도 거의 사라졌고 이게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되게 고도의 권력 내부에서 벌어지는 고도의 역학으로 네. 그런 거 과잉 생각하는 거. 평가할 만한 게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 저는 원래 정치 평론 잘 안 하려고 했었지만 평론하고 분석하기가 참 이제 나 부끄럽다라고 너무 1년 전에 선언해 버렸잖아요. 네, 네. 이런 거는 평론의 가치도 없고 분석의 가치가 없다고. 아 이게 너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약간 좀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제 생일로 7만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날. 근데 선물 들어오겠네. 받겠네요. 받겠어요. 아유 2명 남았어. 2명 남았습니다. 남았어. 2명. 어이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내일 아침에 빠지는 거 아니야? 마음은 열려 있고 새로운 얘기 들어오면 좋아하고. 근데 야 이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건 진짜 괜찮은 해석 같아.라는 감식을 할 수 있는 게 열린 마음에 일정한 지적 수준이 같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두 개가 만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이셔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잔머리가 나왔지? 그렇지. 예.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했지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듣는 사람이 훌륭하면 그게 가능해요. 맞아.